남극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 놀라운 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빙하에서 붉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거대한 거미 같은 존재들의 속삭임이 연구기지를 괴롭힙니다. 이것들은 SF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를 다시 쓰고 과학에 도전하며 세상이 준비하지 못한 비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계시들을 다룰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20. 맥머도 건조 계곡. 남극은 눈으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맥머도 건조 계곡이라는 사막 지역도 있습니다. 이 계곡은 눈이나 얼음이 없으며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시속 200마일에 달하는 바람 때문에 눈은 땅에 닿기 전에 수증기로 변합니다. 극한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존재합니다. 포유류나 새는 없지만 추위에 강한 시안 박테리아가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하여 온도 변화와 생태계가 어려운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계곡은 너무 외계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화성과 비교하기도 하며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제 수백만 년 동안 빛이 닿지 않은 곳으로 얼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숨겨진 물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19. 보스토크 호수. 보스토크 호수는 남극에서 가장 큰 빙하 아래 호수로 길이가 약 250km, 폭이 50km이며 깊이는 1000m 이상이고 4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현대 기술이 과학자들이 그 숨겨진 물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전까지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존재합니다. 2007년에 호수 위의 얼음에서 열을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과학자들이 물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염색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 연구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하지만 얼음 아래에는 호수 이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8. 지하 동굴. 2019년에 호주 국립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남극 얼음 아래에서 지하 동굴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호수와 터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초기 발견은 이미 흥미롭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아는 바가 적지만 일부는 이것이 남극의 극한 기후에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동굴 내부의 공기는 섭씨 25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지하 위치 덕분에 혹독한 바람과 폭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동굴에서 단순한 무척 추동물만 발견했습니다. 제한된 생물 다양성은 대중 매체에서 비현실적인 기원에 대한 이론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음 아래에서 무엇이 노래하고 있을까요? 17. 노래하는 얼음. 남극에서 과학자들이 마주한 가장 매혹적인 현상 중 하나는 노래하는 얼음입니다. 2018년에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이상하고 길고 지속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많은 자연의 신비와 마찬가지로 이는 과학 공동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리는 빙하에서 발생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얼음의 작은 균열이 생겨 공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기 흐름은 빙하의 관형 구조를 지나면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자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얼음은 남극 환경의 복잡성과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지구의 얼음 경관의 행동과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극은 단순히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의 거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6. 티타노사우루스 화석. 수백만 년 전, 남극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고고학자들은 대륙 전역에서 고대 동물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2011년에 아르헨티나의 과학자가 제임스 로스 섬에서 약 20cm 길이의 척추뼈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약 7천만 년에서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한 초식, 공룡인 티타노사우루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길이가 20m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티타노사우루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것은 이 대륙이 한때 거대한 공룡에게 적합한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지의 공룡들, 하지만 고대 바다 아래는 어떨까요? 한 가지 발견이 바다 포식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15. 모사사우루스 알. 2011년에 남극에서 연구자들이 축구공 크기의 이상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석은 더 싱이라고 불리며 이는 2082년 영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화석은 산티아고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분석 결과 68백만 년 된 모사사우루스 알로 밝혀졌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17m를 넘는 거대한 해양 도마뱀으로 현대의 모니터 도마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알은 독특합니다. 알려진 유일한 모사사우루스의 알이며 발견된 가장 큰 공룡 알 중 하나로 멸종된 에포르니스 새의 알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부드러운 막으로 된 껍질은 쉽게 부서지며 부드러운 알은 화석화될 수 없다는 이전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또한 모사사우루스의 번식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그들의 부화 과정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남극이 얼어붙지 않고 푸르렀던 시기를 상상해보세요. 14. 페름키 숲. 빙산은 항상 흰색이나 파란색이 아닙니다. 때로는 검은색이나 여러 색깔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극은 한때 푸르른 숲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고생태학자 에릭 L. B. 알송과 지질학자 존 이즈브가 트랜스안타르크틱 산맥에서 발견한 고대 나무의 뿌리와 잎을 포함한 13개의 샘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해는 약 2억 6천만 년 전의 것입니다. 그들의 발견은 페름키 말 남극에서 숲이 번성했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숲이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로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구의 고대 기후와 수백만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남극 아래에는 또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전체 풍경, 산, 계곡이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을까요? 13. 묻힌 풍경. 2023년에 과학자들은 위성 기술을 사용하여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극의 고대 부분을 식별했으며 이는 1400만 년이 넘는 나이를 가지고 있고 1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힌 계곡과 산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의 얼음 시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풍경들이 단순한 무작위가 아니라면 잃어버린 고대 대륙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12. 얼음 아래 대륙. 2013년에 거의 4년간의 위성 관측 후 연구자들은 얼음 아래 남극의 표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깊이가 150m 이상인 곳에서 고대 대륙 구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위성 및 지진학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구의 리토스피어에 대한 3차원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지도는 얼음 아래의 고대 대륙 지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이 수억 년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이 한때 초대륙의 일부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호주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고 그들 사이의 육교는 약 5,500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남극의 바다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것들이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11. 거대한 바다 거미.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거미를 호주와 연관짓지만 남극에도 거대한 수중 거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카세네 메갈로넥스라는 종류의 바다거미로 피크노고니다 계급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바다거미는 작지만 이 남극종은 다리 길이가 40cm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큰 크기는 극지 거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차가운 산소가 풍부한 물에서 적은 포식자와 함께 적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크기만이 독특한 특성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다거미가 알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달리 이 거미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부모가 알을 바위에 붙여놓고 미세한 조류로 위장하여 몇 주 동안 발달시킵니다. 이 거미들은 남극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남극 생물들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단지 이색애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를 가진 물고기처럼요. 10. 투명한 피를 가진 얼음 물고기. 테일러 빙하는 액체 물이 흐르는 가장 차가운 빙하입니다. 그 얼음 물 속에는 얼음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이상한 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이들의 피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없어 맑고 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남극의 차가운 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드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얼음 물고기를 연구해왔습니다. 약 2,500만 년 전, 남부 해양이 차가워지면서 그들의 조상들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은 더 많은 산소를 포함하므로 이 물고기들은 더 큰 심장과 더 많은 혈관을 발달시켰고 심지어 피부를 통해 산소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피가 얼지 않도록 항냉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얼음 물고기가 지구에서 가장 차가운 환경 중 하나에서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극이 단순히 지구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가장 고대의 조각들이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9. 운석 발견. 2023년에 벨기에, 스위스, 미국의 과학자들이 남극 반도에서 프린세스 엘리자베스랜드 근처의 운석을 찾기 위해 위성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개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약 7.5kg으로 지금까지 남극에서 발견된 가장 큰 운석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태양과 유사한 성분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운석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왔다고 믿으며 발견된 가장 오래된 운석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45,000개 이상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몇 그램 정도의 무게입니다. 남극의 차갑고 건조한 기후는 풍화 과정을 늦추고 하얀 눈은 운석을 발견하기 쉽게 만들어 우주 연구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얼음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스위스 크기의 구멍이 얼음 속에서 갑자기 열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8. 이 웨들 폴리니아. 2017년에 과학자들은 웨들 바다의 얼음 속에서 스위스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폴리니아라고 알려진 이 얼음 구멍은 2080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곧 사라졌고 40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출현했을 때 급속히 성장하여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년간의 연구를 촉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센서가 장착된 바다 표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드문 자연적 요인의 조합이 이 구멍을 형성하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 해류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따뜻하고 짠물이 수중 모라이 산 근처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용돌이 효과가 얼음을 녹여 거대한 폴리니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남극의 기후와 자연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얼음과 눈이라고 생각할 때 불이 드러납니다. 남극의 심장도 타고 있습니다. 7. 에레부스 화산. 남극에는 에레부스 산이라는 활화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로스반도에 위치한 이 성층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활화산이며 해수면에서 거의 4km 높이입니다. 이는 2041년에 제임스 클락 로스가 이끄는 극지 탐험 중 발견되었으며 탐험의 배 중 하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에레부스는 2072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성층화산 중 하나입니다. 얼어붙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 화산의 분화구 안에는 드문 용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섭씨 900도 이상으로 가열된 용융된 키니트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체 형태의 키니트는 케냐의 고대 암석에서만 발견되며 그 용융된 형태는 에레부스 용암 호수에서만 관찰되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지구에서 가장 금지된 장소들로의 탐험에 참여하세요. 남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불만이 아니라 남극은 인간의 용기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6. 세클턴의 인내. 2022년 3월, 탐험가들이 남극의 웨들 바다에서 인내호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20년에 에른스트 셰클턴이 이끄는 제국 초극 탐험대에 속했습니다. 배가 얼음에 부서지자 승무원들은 구조의 기회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셰클턴은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캠프를 차려 안전하게 이동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들은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는 5명의 남성과 함께 남조지아 섬으로 항해했습니다. 해안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고산을 넘어 포경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보트 여행은 약 1,500km를 이동했고 산행은 36시간이 걸렸습니다. 극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클턴의 리더십은 탐험대의 26명 전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얼어붙은 소나기는 잊혀진 이야기를 품고 있다가 수십 년 후에 돌아옵니다. 5. 잃어버린 지갑. 가끔 잃어버린 물건은 결코 발견되지 않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입니다. 2020년 탐험가 스티븐 드 카토와 비영리 단체 직원 브루스 맥키가 남극의 맥머도 기지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오래된 가구를 옮기다가 캐비닛 뒤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인원이 제한된 기지에서 그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폴 그리샴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샴은 미국 해군의 기상학자로 2067년에 맥머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드 카토와 맥키는 그를 추적하여 잃어버린 지갑을 53년 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샴은 그 지갑을 잊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제스처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각된 손. 4. 신비로운 손 조각. 최근 원거리 탐험 중 영국 과학자들이 돌로 조각된 인간의 손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널리 공유되지 않았으며 그 기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보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남극에는 영구 거주자가 없고 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의 존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때 그곳에 살았던 고대의 아마도 고급 문명의 증거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대륙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도전합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까요? 남극의 고대 과거가 훨씬 더 신비롭고 기념비적이라면? 3. 얼음 아래의 피라미드.
감부르체프 산맥은 2058년에 그리골리 감부르체프가 이끄는 소련 탐험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600에서 4000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으며 일부 봉우리는 거의 3400m에 이릅니다.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남극의 빙하 아래 지형이 대부분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세한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알프스만큼 큰 산맥이 약 1300km 길이와 500km 너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얼음 아래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연적인 지질 형성이라고 믿지만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인위적이거나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습니다. 네, 빙하에서 흐르는 피입니다. 어떤 끔찍한 광경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피폭포. 남극에서 가장 이상한 광경 중 하나는 피폭포입니다. 이는 맥머도 건조 계곡의 테일러 빙하에서 흐르는 붉은 물줄기입니다. 2011년에 지질학자 그리프 테일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처음에는 조류에 의해 색칠된 것으로 생각되어 피폭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은 철이 풍부한 물에서 기인합니다. 철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어 녹슨 듯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물은 얼음 아래 약 500m 깊이에 있는 짠 호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약 2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음 아래 깊숙이 있지만 이 호수는 얼지 않고 있어 피폭포만큼이나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신비롭기도 합니다. 이 빙산들은 단지 얼어붙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1. 다채로운 빙산. 빙하는 지구의 기후, 해양 수준 및 담수 공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빙하가 부서질 때 바다로 떨어지는 조각들을 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빙산들은 보통 약 3년 정도 지속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관이 변하고 종종 다양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빙산의 색깔은 그 역사를 드러냅니다. 흰색 빙산은 새로 부서진 것이고 녹색 빙산은 바닥의 암석과 접촉하여 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빙산은 오래된 것으로 내부에 공기가 거의 없고 매끄러운 표면이 빛을 다르게 반사하여 파랗게 보입니다. 어떤 비밀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외계 DNA, 피라미드, 아니면 얼어붙은 소... 함께 그 신비를 풀어봅시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가져오는 콘텐츠를 분명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